어제 기자회견 봤는데 대한과 미래에서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네네. 시청자분들한테 어제 기자회견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예. 기자회견에 대한 당 반응은 좀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뭐 간단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마 우리 한국 국가대표가 월드컵에 출전을 했잖아요. 네, 월드컵에 16강, 8강 그리고 4강 우승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분이 있는 것처럼 네, 정당은 전국적인 그 선거를 통해서 네, 대부분의 선거에서 이기고 싶어 하는 게 당원들의 바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는 국민의힘의 참패라고 봐야 되죠. 네, 그러면 그 선거를 진두지휘했던 감독을 교체하는 것이 다음 경기에 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2028년 그리고 2030년에 총선과 대선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지휘한 선거는 참패였기 때문에 다음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그만두어야 된다. 네, 그리고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기존의 강원, 충청권 그리고 가깝게는 울산이라든지 부산 이 선거를 다 졌잖아요. 그렇죠. 이 선거는 이길 수 있는 선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가 지원을 간 지역은 떨어지고 음, 그리고 가지 않는 장동혁 대표가 지원을 온 것을 거부했던 지역, 대표적으로는 그 어려웠던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네, 철저하게 오세훈 후보가 장동혁 대표와 거리를 두었거든요. 네, 거기에서는 이겼어요. 네, 그리고 저기 평택을 지역구도 네, 조국 대표와 그리고 또 김용남 네, 민주당 후보가 격돌을 했는데 그 지역에 유이동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이 됐잖아요.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도 장동혁 대표 오는 것을 절대 못 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음, 경기도 중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긴 데가 많아요. 네, 상대적으로 네, 용인시장, 성남시장이라든지 하남시장이라 이런 국민의힘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인데 이 지역들은 국민의힘의 현역 시장이긴 하지만 네, 장동혁 대표가 오는 것을 다 거부한 지역들입니다. 음,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죠. 예, 그런데 역으로 부산의 경우는 장동혁 대표가 왔잖아요. 네, 박형준 시장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도 왔고, 음, 근데 박민식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도 오고, 네, 이렇게 온 지역들은 오히려 지원을 받은 곳은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이런 음, 걸 보면 이번 선거 결과가 숫자상의 몇 대 몇이나의 문제도 있겠지만, 네, 장동혁 대표 리더십이 실종되었고, 네, 오히려 국민들, 당심이 아니고 민심은 장동혁 대표를 거부한다는 게 확인된 겁니다. 그게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부산 북구 갑 선거라고 봐야죠. 음, 장동혁 대표와 당 지도부, 우리 중진 의원들이 총 출동을 해서 박민식 후보를 지원했지만 네, 무소속으로 출마한 네,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되어버렸잖아요. 네, 이걸 종합을 하면 더 이상 우리 국민의힘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은 장동혁 대표에게 있지 않다라는 게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실패한 시합과 경기 선거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음, 사퇴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음, 저희 당 내에 중도 개혁파라고 저희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네, 25명 의원의 명의로 네, 기자회견을 하고 네, 그 저희들의 의견이 또 전체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네,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자. 음, 네, 그것을 신임 원내대표인 정점식 의원에게 네. 요청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음, 아니, 그래서 이제 어제 기자회견 내용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뭐,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의원총회에서 총회를 모아야 될 문제긴 하지만, 이제 네. 이성건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당내에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어느 정도 좀 구성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솔직히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은 네, 자기의 의사를 음, 결정적으로 국면이 전환될 때는 나서서 스스로 표현을 합니다. 음, 그러나 그 국면 전환의 직전까지는 네,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별로 안 뱉어내요. 음, 네, 그래서 물밑 기류와 네,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좀 다른데 네, 겉으로는 저희들 소장개혁파 그룹과 친한계 그룹 이렇게는 이제 공식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물밑에는 네,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거의 제가 파악하기로는 네, 3분의 2 이상은 이제 기대할 게 없다라는 게 저변에 깔려 있어요. 음, 그러나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의 문제로 네,
저희 같은 당내 중도 개혁파 그룹들이 목소리를 이제 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낸 것이라 보면 되고요. 네. 우리 중진 국회의원들 중에서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권영세 의원 이런 분들도 장동혁 대표로는 안 된다라는 게 마음속에 있는 거라는 게 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원내대표가 3파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점식 의원, 과거의 주류그룹, 친윤계로 분류가 되었었는데 네. 이분들의 세 사람의 원내대표 선거 과정을 지켜보면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이제는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게 바닥에 다 깔려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가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기자들이 장동혁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네. 아니 그 지금 사퇴할 이유가 뭐 있냐 하고 사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네.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중의를 모으고 네. 집단지성을 통해서 결론을 그렇죠. 내려야 한다. 그리고 지방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분석과 평가라는 작업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옹호한다면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없죠. 속마음들은 중진들이 특히나 네. 장동혁 대표에 대한 불만 그리고 리더십에 기대할 게 없다라는 것에 대한 내심의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이 바탕에 다 깔려 있다고 봐야죠. 그러나 지금 시점에 장동혁 대표가 사퇴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대안들이 마땅치 않으니까 그 말을 안 꺼내고 있는 것.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면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재선거,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당연히 이게 국면 전환 목적으로 그 스피커를 그 메시지를 낸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저는 진짜 궁금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하나는 진짜 부정선거를 믿고 있던가 네. 확신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그 올림픽 잠실 올림픽 그 경기장에 나와 있는 2030 젊은 분들이나 네. 나이가 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참여한 분들의 구성이 다양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 국민들한테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참정권이 침해됐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라고 해서 분노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과거에 광화문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선거가 부정선거 네. 그것도 중국이 관여돼 있고 네. 미국이 그것을 막아줄 것이라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있는 네. 사람들이 거기에 개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갖다는 건 아니지만 계속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네. 투표소가 다른 곳에 동일한 득표 그렇죠. 숫자가 나온 것을 부정선거의 근거로 삼는 확률적으로 5분의 얼마다 이러는데 네. 통계학자의 주장에 의하면 그거는 부작위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다. 우리가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옛날 투표소별 득표율을 한번 비교를 하면 네. 동일한 득표가 나온 게 아마 부지기수로 많을 겁니다. 인구가 작은 지역도 있잖아요. 군단위. 그렇죠. 군단위 이번에 보니까 전남을 좀 비교한 게 있던데 네. 군단위 가보면 더더욱 득표 수가 같은 게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전국적으로. 네. 그것을 부정선거의 근거로 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있거나 장동혁 대표가 확신범이거나 아니면 이번 선거에 패배, 참패한 것은 분명히 본인이 인식하고 있는데 이게 투표 마지막 날 개표 그 시간에 넘어갈 때 잠실 투표소에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전국적인 어떠한 관심거리로 되고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솟아오르니 이걸 정치적으로 자신의 대표직을 더 연장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삼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건데 아니면 두 개 다일 수도 있고. 네. 근데 그거는 뭐 어떤 거라고 또 확신은 할 수는 없지만 두 개가 다 관련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조금 하나 더 궁금한 게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참패라고 다들 사실 일반 국민들은 인지를 하고 있는데 당 의원들도 대다수가 그거를 참패라고 이번 결과를 참패라고 인지를 하고 있죠. 예. 근데 예. 이게 국회의원들이 온도차가 있어요. 제가 아, 그런 이후에 다시 이렇게 다들 국회로 왔잖아요. 네, 선거 마치고 국회의원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당권파, 네, 그다음에 당직을 맡고 있고 대표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참패라고 안 보는 거예요. 이 정도면 선방한 거 아니냐. 어, 서울을 봐라. 서울시장까지 당연히 얘네들은 오셨나? 서울시장 선거 이겼어요. 근데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네, 장동혁 대표가 가지 않아서 된 거예요. 자기 때문에 된 게 아니라고. 네, 만에 하나 오세훈 시장이 네, 장동혁 대표 오라고 해서 손잡고 서울을 누비고 다녔으면 네, 당선이 되었겠냐. 음, 서울시장 선거에 뛰었던 모든 사람들은 오히려 장동혁 대표를 거리를 멀리하면 할수록 이게 승리의 비법이었다라고 다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럼 결국은 장동혁 때문에 당선된 게 아니고 장동혁이 없어서 당선된 선거를 네, 자기 때문에 이긴 것이라고 지금 치환을 시키고 있으니 나비 차리는 밥상에 숟가락 얹은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당권파의 인식과 다수의 의원들의 인식에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 결과 때문이거든요. 사실 조금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했기 때문에 당권파로 분류되는 정점식 의원이 과연 당선이 될 수 있을까? 아닐까? 사람들 관심이 일반 국민들, 당원들은 관심이 많았는데 이 당권파인 정점식 의원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당내에서는 좀 어떤 기류인지 궁금한데요. 저는 그래도 많은 변화가 있다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네, 제가 기억은 다 안 나지만 그 권성동 국회의원이 원내대표 할 때의 선거 네, 지금 한번 뒤돌아봐 보면 그때 당시에 권성동 의원이 어떻든 그러니까 1차 선거에서 바로 과반 득표를 해가지고 결선 투표를 안 갔거든요. 그때 권성동 의원이 한 80표를 얻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왕강파가 그 정도 맞는 비율. 그러니까 신윤기가 그렇게 많다고 봐야 되고, 근데 그 다음에 송원석 국회의원이 원내대표 선거를 했잖아요. 네, 그때 그 경기도의 김성원 의원과 부산의 이현성 의원 이렇게 출마를 했어요. 네. 그때 결선을 못 갔습니다. 3파전인데 김성원 의원이 30표, 이현성 의원이 16표, 합치면 46표고 네, 저쪽에 송원석 의원이 60표를 얻어서 과반을 획득해가지고 결선 없이 그냥 끝났어요. 네, 근데 자 이번에는 저 보면 저 정점식 의원과 우리 부산의 김도읍 의원 그리고 또 성일종 의원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네, 김도읍 의원이 1차전에서 38표인가요? 네. 36표인가 받고 성일종 의원이 20표를 받았어요. 그렇죠. 두 개가 합치면 50표를 훌쩍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의 기류가 전체적 흐름을 보면 친중계와 당권파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하나의 입증된 사실이고 그 속에선 변화와 혁신이 이제는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의원들이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하나의 저는 지켜보는 관심을 가지는 대목이고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점식 의원이 됐느냐는 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포비아, 약간의 공포감들이 의원들 속에 있어요. 자, 국회의원들의 심리는, 네. 2년 뒤면은 총선이죠? 총선이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본선에 진출하는 선수로 뛰기 위해서는 대표로 선발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공천이잖아요. 네. 그 공천권을 누가 지는가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까지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제에서 친윤계와 함께 행동한 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한동훈 전 대표를 당에서 쫓아낼 때 네. 동참했던 의원들이 많아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조롱하거나 비판했던 의원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나 친윤계인 정점식 의원이 안 되고 네. 김도 의원이나 네. 그다음에 정일정 의원이 되면 장동혁 체제를 조기에 붕괴시키고 한동훈 전 대표를 복당을 시키게 돼서 혹시나 한동훈 대표가 당권을 지면 개별 의원들은 나의
공천과 관련된 정치 생명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공포감. 이런 것도 그러니까 나쁘게 보면 공포감이고 다른 각도에서 보면 약간 저항감, 뭐 이질감, 경계심 이런 심리들이 작동을 부분적으로 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와 쇄신을 해야 된다는 다수 의원들의 기류는 확산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상징할 수 있는 의원이 안 된 것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거부감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거 아니냐. 그 결과 정점식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된 것이라고 저는 분석을 해요. 아니, 말씀 그래 나 해주신 김에 더 궁금한 게 한동훈 의원이 어찌됐든 이번에 국회 입성에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한동훈 의원이 당으로 복귀하는 거와 관련해 당내에서 말씀 주셨듯이 당내에서 이제 그동안 반한동훈 활동을 해왔던 의원들은 이제 한동훈 의원이 복당을 해서 그를 중심으로 당권이 새롭게 재편될 거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게 이번 원내대표 결과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당내에서 현역 지금 110분이죠. 110분들 세세하게 보면은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조금 앞당겨야 된다. 이런 여론은 어느 정도 좀 되어 있습니까? 그게 지방선거 딱 끝나자마자의 심리적 상태와 지금의 심리적 상태 국회의원들의 이게 약간 좀 변화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딱 끝나자마자는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되고 부산지고 울산지고 그다음에 충청이라든지 강원 다 져버렸잖아요. 그렇죠. 이길 수 있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장동혁 리더십이 붕괴가 됐다라는 거는 의원들이 생각을 가질 거고 오세훈 살아나고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어려운 3자 구도 속에서 독자 생존을 했으니 빠른 복당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잠실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뭐 참정권 침해에 대한 2030의 분노의 물결들이 커지면서 이슈가 걸로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내 문제를 놓고서 한동훈의 복당 문제에 치열하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관심도가 그쪽으로 가 있네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한 논의도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 옹호나 뭐 그래도 당분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기류가 확산이 되면서 한동훈 대표가 조기에 복당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타이밍이 아니다 라고 대부분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런 기류를 아니까 한동훈 의원도 이제는 빨리 복당하는 것보다는 실무 관리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국회 상임위부터 이제 배당이 될 거잖아요. 그죠? 국회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더 극대화시키는 게 당분간 더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복당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냐?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의원들 상당수가 우리가 뭐 총선, 대선에 이기려면 국민의힘의 전력 자산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전략 자산.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시장에 당선됨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한 대권 구도로 후보자로서 탑으로 서버렸어요. 얼마 전에 여론조사 어젠가 그제 조사한 걸 보니까 독보적으로 확 올라갔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수 진영 전체에서 전략 자산은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그걸 울타리 밖에 놓고서 우리가 가용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정치 전략상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은 그 정도는 알아요. 그러나 약간 경계심도 있다 보니까 서둘 필요 없다. 근데 언젠가는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고 봐야죠. 그럼 말씀 주신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의 전략 자산처럼 행동이 된 거지. 지금까지 보면. 그렇네요. 어찌됐든 의원총회 개최 관련해서 아직 정전식 원내대표께서 별다른 반응은 없으신 거죠? 아니요, 제가 어제 대한과 미래의 그 대표 자격으로 정전식 원내대표를 어제 면담을 했고요.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재선거 문제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전면 재선거 네. 우리가 당론을 한 번도 형성한 적도 없고 네. 일방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건데 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한 문제를 계속 당 대표가 주장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재선거 문제에 관한 의견을 모으는 것과 장 대표의 거친 문제 이 두 가지를 의원들이 토론할 수 있도록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라고 공식 요구를 했고 네. 저희들은 요구한 시점은 다음 주 화요일 안으로 의원총회를 개최해달라. 정점식 원내대표께서는 네. 일요일까지 답을 주겠다라고 해서 네.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긴 시간 동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스튜디오에 한번 나오셔서 얘기를 더 진지하게 깊은 대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